오늘부터 하나의 앱으로 다른 은행 계좌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전면 시행됐습니다. 어떤 점에서 얼마나 편리해지는지, 또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효은 IT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예, 오픈뱅킹 글쎄요, 늘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전혀 생소한 아직도 그런 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지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. 혹시 통장을 한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? 쓰지도 않는 통장까지 치면은 한 서너 개는 있을 것 같은데 예. 전혀 인터넷 뱅킹을 안 해서 예, 2016년 기준으로 예. 저희가 국민 1인당 가지고 있는 통장 개수가 한 11개가 평균적으로 11개 정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. 많이요? 예, 그렇죠. 뭐 동창회 회비를 따로 관리한다거나 예. 아니면 뭐 비자금을 마련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굉장히 많은 통장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개의 은행을 이용하고 계신데요. 예. 지금까지는 이 각각에 있는 통장에 있는 내용을 이 인터넷으로 확인하려고 그러면 앱을 따로따로 깔아서 따로따로 이용을 해야만 됐습니다. 그렇죠. A 은행 앱, B 은행 앱, C 은행 앱. 저 같은 경우는 6개 은행 앱이 지금 깔려 있는데요. 예. 이 오픈 뱅킹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한 은행 앱에서 예. 다른 모든 은행 계좌의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이게 시스템적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이런 서비스인데요. 그것 때문에 제가 뭐 A라는 은행 앱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B와 C, D에 있는 제 계좌까지 예.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도 있고 거기서 바로 이제 입출금을 한다거나 뭐 조회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. 예.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은행과 거래한다 그러면 그 거래 내역은 나와 은행 사이에 한 비밀 틀 같은 안에 거 싹 있죠. 들어가서 남이 접근을 못하게 돼 있는 예. 건데 다른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게 열려버리는군요. 예. 그러면 서비스의 이용 범위가 궁금한데 그럼 어떤 걸 어느 정도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지. 일단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. 예. 보통 기존의 앱 같은 경우는 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 이런 데 있었는데 이번 오픈뱅킹 같은 경우는 일단은 1,000만 원까지 이제 제한적으로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. 이용 시간은 사실상 24시간 거의 항상 360을 이용할 수 있다. 단 예. 12시 땡 치면 잠깐 안 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? 10분 네. 정도. 그때를 제외하면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수수료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는 존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수수료가요? 예, 예. 이 은행 이체할 때 그동안 뭐 조금씩 내시던 이런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없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일본행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자산 관리나 이런 네.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지역 같은 데 가면 어느 은행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네. 소도시로 내려가면은. 그러니까 어느 ATM기 하나에만 들어가서 하면 나머지 은행들을 다 한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겠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럼 또 제 계좌가 여러 개인데 이쪽 계좌에서 이쪽 계로 계좌를 옮기는데 그게 다른 은행이라 하더라도 그냥 공짜죠. 자유롭게 예. 한 번에. 알겠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지난 10월 말부터 시범 실시가 예. 돼 왔습니다.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? 반응이 어땠습니까? 일단 반응은 많이 좋았다라고 그럽니다. 이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39만 명이 일단은 예. 그 서비스에 이제 가입을 했고요. 전체적으로 이용한 개수를 따져보니까 거의 5천만 건 가까이 한 4,964만 건 정도의 이용이 한 달 동안 일어났다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 편의성 굉장히 좀 높이 평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다만 오류도 약간 발생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. 처음에 약간 등록할 때 많이 좀 불편한 점도 좀 있었고 계좌 좀 이체를 할 때 오류도 발생하고 이랬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네. 대부분 다 지금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보면 이제 핀테크 기업이 여기에 다 뛰어들었다고 예, 저희가 그렇죠. 듣고 있습니다. 근데 그 동안에도 사실 뭐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은행들이 딱 막아서 가지고 이자 장사를 해서 돈 좀 벌어야 되니까 이 은행들이 뭐든지 이렇게 장벽이 됐었는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면 이제 뭐 새로운 서비스들이 막 나오는 겁니까? 일단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익 문제도 있었지만 예. 또 한편으로는 보안 문제도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또 그만큼 민감한 거니까 은행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예.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하지만 예전에 있었던 핀테크 앱 같은 경우는 이 금융결제망을 한 번 이용하기 위해서 걸렸던 시간이 한 2년 정도가 걸렸었습니다. 그만큼 굉장히 보수적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기회를 거의 주지 않았던 그래서
이 핀테크 기업에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역설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이용의 불편함을 초래했던 이런 예. 상황이 쭉 왔었는데요.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한 자격 조건만 갖추면은 누구나 이제 쉽게 좀 이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. 뭐 지금 당장은 한 앱에서 모든 자산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조회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특정한 뭐 상품 추천을 준다던가 예. 뭐 이런 정도지만 앞으로는 그러니까 정말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 앱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지 안 내는지만 따로 뽑아서 체크를 한다거나 이런 예. 일도 가능을 해주고요. 무슨 뭐그 동호회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회비를 거둔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앱 안에서 구현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되고 조금 더 창의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 데는 이 은행 걸로 이제 앱을 예. 깔아서 하고 또 아이들 학자금 문제는 뭐 이런 거 예. 또는 뭐 부모님한테 뭐 돈 예. 붙여드리는 거는 또 이런 거. 그래서 A은행 앱, B은행 앱, C은행 앱 이렇게 깔아놓고 각자 거래를 했는데 이걸 하나로 아무거나 갖고만 한다 그러면 예. 이제 주거래 은행을 이제 하나를 정해갖고 나머지는 없애버리는 거니까 은행들로서는 기왕이면 우리 은행 앱을 깔아달라고 해야 될 판입니다. 예. 그럼 마케팅을 이제 해야 돼요.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주거래 은행이 의미가 없어지는 없네요. 시대가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예전에 1994년에 아마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. 예. 뱅크는 필요 없다. 뱅킹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. 예. 지금 실제로 이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 주거래 은행 앱이 돼버리는 거죠. 아. 예, 그리고 요즘은 좀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저희가 로열티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되게 약간 열심히 이용하거나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혹시라도 이 은행이 앱이 좀 더 쓰기 쉽다 하면 그쪽으로 갈 거고요. 또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준다 그럼 이쪽으로 갈 거고요.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지금 처음에 자신들의 은행 앱을 주 은행 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은 지금 경품 이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저희 은행 앱에서 오픈뱅킹을 가입했을 경우 뭐 금리가 높은 적금을 들 수 있게 해준다거나 하는 지금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마케팅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정말 첨단의 기술을 이용한 획기적인 네. 서비스들을 많이 개발해야겠죠. 그게 문제인데요. 근데 일단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. 네. 예전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컸었더라면 그 뭐 해외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도 지금 굉장히 저희가 좀 편해진 상태로 진입하고 있는 거거든요. 예. 심지어는 그 은행에서 계좌를 가입하지 않아도 그 은행 앱을 다운받아서 좀 쓸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. 예.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일단 시범 실시 기간 중에 이제 벌어졌던 약간의 이제 착오라든가 예. 이런 것들은 다 시정이 돼서 전면 실시에 들어갔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 문제는 보안입니다. 뭐 해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요. 그렇죠. 혹시 아무래도 불안해서 워낙 뭐 해킹 기술도 발전은 계속 하는 거니까 그런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겁니까? 사실 핀테크 기술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보안에 대한 걱정이거든요.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인데 지금처럼 그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전산망에 모든 정보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잘못되면 악용될 우려성은 분명히 있습니다. 예.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 문제 자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꽤 괜찮은 수준에 있는 그런 예. 상황이고요.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한 3중으로 검사를 합니다. 검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일단 한번 거르고요. 예. 다음에 이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망도 24시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다중으로 해서 일단 보안 체제를 갖춰놓긴 했었는데요. 지금 다만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게 은행 같은 경우는 이 보안 수준이 좀 높은데 반면 핀테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보안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예.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체를 좀 빨리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새로운 금융 기법들과 기술을 이제 도입한 예. 새로운 서비스들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은행들이 너무 보수적이어서 늦어지는 예. 거 아니냐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혹시 선진 외국들은 지금 어느 나라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 EU 아니면 일본, 예. 그다음에 호주,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이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저희가 API라고 부르는데요. 아까 얘기했던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이런 기술입니다. 이거 예. 그 공개적으로 제공하도록 지금 법으로 규정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
해가지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금융 정보가 약간 어떤 개인이 정보 자료를 우리 침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네. 국가적으로 의무로 하진 않고 있는데 지금 EU를 비롯해가지고 뭐 네. 여기 영국, 그리고 호주에도 나오고 있군요. 모두 예. 다 지금 이 오픈 API를 공개하도록 법적으로 지금 의무화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이제 전면 시행이 들어갔으니까 예. 혹시 뭐 보안이나 또는 뭐 다른 오류에 관한 것들은 좀 철저히 좀 예방을 좀 했으면 좋겠고 좀 우리 금융이 발전해야죠. 예. 고맙습니다.